불안의 지배에서 벗어나 칼융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다 가슴이 꽉 막히는 듯한 답답함, 정체 모를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쉴 새 없이 달리는 머릿속.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는 순간에도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끊임없는 불안감. 혹시 이런 느낌을 경험해 보셨나요? 가장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텅 빈 공간에서 소리치는 것 같죠. 잠시 멈춰보세요. 만약 당신을 괴롭히는 이 불안감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 솟아오르려고 하는 신호일 뿐이라면요. 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근 불안을 결함이나 기능장애 혹은 단순한 화학적 불균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안을 영혼의 부름, 너무 오랫동안 외면하고 억누르고 부정했던 당신의 일부가 다시 표면으로 나오려는 강렬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불안감에 시달리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생각을 통제하고 명상하고 심호흡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피상적인 조언을 따라도 불안감이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당신을 쫓아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당신은 메신저를 죽이려 할 뿐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융근 신경증은 언제나 정당한 고통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마주해야 할 무언가, 예를 들어 오래된 상처, 불편한 진실, 마음속 깊은 곳에 가둬두고 다시는 마주하지 않으려 했던 당신의 일부로부터 도망칠 때 불안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그 계획을 너무 오랫동안 무시할 때 불안이라는 경보를 울리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자기 개발 안내서가 아닙니다. 영혼의 메시지를 계속 무시한다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거울과 같습니다. 끝까지 용기 내어 들여다본다면 아무도 보여주지 않았던 무언가, 즉 당신의 불안의 진정한 의미와 불안이 어떻게 적에서 길잡이로 변할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괴롭히는 것에 눈을 똑바로 바라볼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믿도록 길들여졌듯 단순한 화학적 불균형도 아닙니다. 융에게 심리적 증상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고, 특히 불안은 당신이 자신과 전쟁 중이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식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당신을 형성하는 힘과 당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 사이의 근원적인 갈등입니다. 융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원형, 즉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원초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신화적 인물이나 아름다운 상징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결정, 그리고 가장 깊은 두려움을 형성하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이러한 원형들이 충돌할 때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이 그중 하나를 부정할 때, 그림자 자기 혹은 내면의 영웅의 부름을 거부할 때 당신의 마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리치고 그 외침의 가장 흔한 형태가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은 생각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단절 때문에 생깁니다. 사회적 가면, 일상, 통제와 동일시되는 당신의 일부인 자아가 무의식과의 연결을 잃을 때 내면의 균열이 생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비교적 괜찮을 때에도 미래가 두렵고 성공이나 관계 혹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무의식이 균형을 회복하려고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고 이미지를 유지하고 자신이 쓰지도 않은 각본을 따르기 위해서만 산다면 당신은 자신의 영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부당한 영혼은 처음에는 불편함으로, 그 다음에는 불안으로, 그리고 계속 무시하면 붕괴로 나타납니다. 융은 불안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안을 개성화, 즉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으로의 부름을 전하는 상징적인 메신저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불안이 메시지, 은유,
상징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죽어야 다른 부분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아는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고 저항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쟁터입니다. 통제력을 잃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어쩌면 당신은 진정한 통제력을 가진 적이 없고 단지 그 환상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불안이 보여주려는 것은 당신의 진짜 모습과 당신이 되고 있는 모습 사이에 심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연을 마주하지 않는 한 공허함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심연에는 정확히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부정되고 억압되고 잊혀졌을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불안과 그림자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당신의 마음속 가장 어두운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림자를 마주함으로써 당신의 불안이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깨우려는 것이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당신은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어떤 감정은 추하고 어떤 생각은 부끄럽고 어떤 충동은 억눌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소리치고 싶을 때 미소 짓고 화가 날 때 친절하게 행동하고 속으로 무너지고 있을 때 자신감 있는 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를 만들고 거기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묻어버린 모든 것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윤근, 당신의 잊혀진 이면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되고 싶지 않지만 당신의 모습이고 느끼고 싶지 않지만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입니다. 분노로 위장한 두려움, 침묵으로 위장한 분노, 통제로 위장한 불안감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모습으로만 살려고 할 때 당신은 이 그림자의 노예가 되고 그림자는 불안을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안은 당신의 거부된 부분이 울리는 경보와 같습니다. 그림자가 당신의 의식의 문을 두드리며 자신을 봐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림자를 무시할수록 그림자는 더 크게 소리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땀이 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강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증상만 보고 있을 뿐 근본 원인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은 그림자가 억압되고 숨막히며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사소한 일에 왜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걸까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왜 스스로를 망치는 걸까요? 그것은 불운도 약점도 아닙니다. 그림자가 심리적 균형을 회복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 척 계속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부분은 사회가 그림자와의 단절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는 당신이 생산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겉모습을 유지할 때 보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겉모습에는 큰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의 진정성, 정서적 건강, 평화를 희생해야 합니다. 윤근, 빛의 형상을 공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안에 대한 진정한 치유는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드러내는 진실을 마주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잔혹합니다. 당신은 당신 영혼의 절반에 기초한 정체성을 구축했고 이제 나머지 절반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자신의 일부에 어떻게 귀 기울일 수 있을까요? 그림자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그림자와 대화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몸에 있습니다. 그림자는 생각으로 나타나기 전에 감각, 즉 불안, 긴장, 육체적 고통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마음이 부정하는 갈등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불안은 단지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인지하지 못하는 긴장된 근육, 이유 없이 조여오는 위, 무언가 터질 것처럼 타오르는 가슴,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목의 답답함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입니다. 통제를 원하는 자아와 해방을 원하는 영혼 사이의 내적 갈등의 표현입니다. 윤근 몸이 무의식의 거울이라고 믿었습니다. 억눌린 내용이 꿈, 예술, 글쓰기 혹은 내면의 대화와 같은 상징적인 출구를 찾지 못하면 문자 그대로 거칠고 신체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안은 이러한 표현의 가장 강렬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무시당한 영혼의 언어가 육체를 통해 소리치기 시작한 붕괴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위험에 처한 것처럼 몸이 반응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이것은 당신의 의식이 더 이상 듣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입니다. 마치 포식자가 숨어 있는 것처럼 신경계가 최고 경계 상태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포식자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육체적 긴급함의 형태로 표현될 만큼 견딜 수 없게 된 당신의 마음속 억눌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적인 기법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심호흡, 냉수 마찰, 긍정적 사고는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망가진 것은 몸이 아니라 몸과 영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침묵당한 영혼을 보상하려는 몸의 시도입니다. 윤근 몸이 상징적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몸은 마음의 가장 깊은 드라마가 상연되는 무대입니다. 불안한 몸은 비밀, 즉 표현되지 않은 감정, 이름 붙여지지 않은 트라우마, 들어주는 이 없었던 욕구를 짊어진 몸입니다. 그리고 모든 증상은 통합되어야 할 것을 밝히려는 무의식의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공감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단순한 클릭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자기 이해와 변화를 위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색다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댓글에 당신의 불안이 당신에게 말하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적어주세요. 두려움, 진정성, 자유, 변화 등 무엇이든 떠오르는 단어를 적어주세요. 그 단어는 당신 안에 깊은 무언가를 풀어내는 열쇠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단어를 보면서 당신이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불안이 드러내려는 진실의 모자이크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당신은 단지 일상이 고도에서 지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는 만성적인 긴장, 불면증, 온몸의 통증, 끊임없는 위협감이라는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의 몸은 다시 연결되고 들어주고 진실을 말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몸을 적으로 보는 대신 아군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증상을 통제하려는 투쟁의 논리에서 듣고 통합하는 논리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이 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도 당신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당신은 기준, 기대, 규범에 맞추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적응하고, 받아들여지고, 침묵하고, 갈등을 피하고, 누가 만든지도 모르는 규칙을 따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었습니다. 당신의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아 사이의 공간에서 불안이 생겨납니다. 칼 융은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을 개성화의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이기심이나 피상적인 자기주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개성화는 당신이 자신에게서 거부했던 모든 것과 다시 연결되는 깊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당신의 전체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회복이 불안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불안을 싸워야 할 증상으로서가 아니라 마침내 들려진 경고로서 말입니다. 자신의 잊혀지고 상처받고 침묵했던 부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개별화의 시작입니다. 그림자와 마주하고 페르소나의 가면을 인식하고 내면 깊숙한 곳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형을 이해하는 과정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 대신 나는 진정 누구인가 라고 자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래된 두려움, 고통스러운 진실, 해결되지 않은 선택들과의 힘겨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죠. 자신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모습을 벗어던지고 뒤에 남겨진 불완전한 자신의 모습과 마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안은 적이 아니라 오히려 길잡이입니다. 아직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 여전히 가면을 쓰고 있는 부분,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 두려운 부분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죠. 융근 개인이 진정한 자신이 될 때 치유가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타인을 기쁘게 하고 통제하고 외부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욕망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 밝음과 어둠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심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는 불안을 정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불안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문제가 아니라 지도였고 부름이었고 영혼의 속삭임이었던 거죠. 깨어나세요. 집으로 돌아오세요. 온전한 당신이 되세요.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자동 조정 모드에서 벗어나 진정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고통을 어떻게 의미 있는 상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무의식에 잠식되지 않고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빠른 해결책을 찾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수면제, 동기부여 팟캐스트, 불안을 조절하는 5가지 팁을 담은 5분짜리 영상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 다소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고통을 즉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과정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자신에게 귀 기울이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뛰어들 용기를 낼 때 시작됩니다. 융근 인간을 고쳐야 하는 기계가 아니라 통합이 필요한 조각난 영혼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침묵, 상징, 그리고 고독이라는 3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침묵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융에게 침묵은 무의식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열쇠였습니다. 외부의 소음, 알림, 의무, 타인의 의견에 정신을 쏟는 동안 가장 중요한 목소리, 바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는 묻혀버립니다.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문과 같습니다. 억눌린 감정이 떠오르고 상징이 형태를 갖추고 꿈이 의미를 되찾는 것은 바로 침묵 속에서입니다. 침묵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고요한 공간에 상징이 들어옵니다. 융은 무의식이 상징, 즉 이성적인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 소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안한 꿈을 꾸고 깨어났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던 적이 있나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음악, 이미지 또는 기억과 이상한 연결고리를 느낀 적이 있나요? 이것들이 바로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들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여기 있어요. 저를 알아봐 주세요. 라고 말하는 영혼의 조각, 열쇠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상징들을 해석하는 것은 마치 영혼의 연금술과 같습니다. 표면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추락하는 꿈은 통제력 상실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어깨에 끊임없이 무게가 느껴지는 것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책임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불안 그 자체도 하나의 상징입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과 진정한 당신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고독 없이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고독은 고립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립은 도피이고 고독은 존재입니다. 고독은 마침내 연기를 멈추고 자신에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융은 고독을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의식으로 보았습니다. 자아가 통제의 환상을 잃고 진정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은 바로 고독 속에서입니다. 꿈이 드러나고 상징이 정리되고 내면의 혼돈이 의미를 찾는 것도 고독 속에서입니다. 침묵, 상징, 그리고 고독. 이것들은 진정한 영혼의 연금술사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불안의 악순환을 끊고 싶다면 외부에서 답을 찾는 것을 멈추고 내면에서 떠오르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행동하고 통합하고 변화를 삶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며 계속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변화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 불편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여정의 종착점, 즉 불안을 바라보며 그것이 결코 당신 이야기의 악당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할 것입니다. 불안은 당신의 스승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계속 도망칠 것인지, 아니면 마침내 진실과 마주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불안을 부당한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당신 앞에 놓은 냉혹한 거울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느껴왔던 모든 것, 가슴의 답답함, 말할 수 없는 고뇌,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은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호였고 다시 연결되고 온전해지고 진실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면의 외침이었습니다. 당신은 어울리려고, 충분해지려고, 괜찮아 보이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당신이 괜찮아 보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괜찮기를 원합니다. 불안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미 부서져 다시 만들어져야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마스크 역할, 생존을 위해 붙잡고 있던 옛 자신의 모습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두려움과 조건으로 당신을 틀에 가두기 전에 당신이었던 진정한 당신으로 살기 위해, 깊이 있게 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윤근,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되고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은 변화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진실, 그림자, 정당한 고통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전환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편함에서 계속 도망치는 대신 영혼의 부름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의를 분산시키고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자신을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으로 멈춰서서 심호흡을 하고 진정한 과정, 깊고 상징적이며 변형적인 과정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쉽기 때문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반쪽짜리 삶에 이미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증상은 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당신이라는 숨겨진 보물을 가리키는 지도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살기 위해서는 치유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사는 것 자체가 치유라면 어떨까요? 이 모든 불편한 감정들이 진정한 당신의 고통스러운 탄생의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윤근 전통사회에서 우리가 불안이라고 부르는 것이 종종 통과 의례, 즉 더 깊은 차원에서의 새로운 통합을 위한 초대로 여겨졌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무당, 치유자, 신비주의자 모두 더 깊은 차원에서 새로운 통합을 찾기 전에 분열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은 병리화되고 약물로 치료되고 진단이라는 이름 아래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불안은 적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을 인도하는 길잡이입니다. 당신의 변화의 여정은 단순한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판단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연민과 호기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당신의 감정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니? 당신의 두려움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거니? 당신의 불안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빠른 답을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실을 기다릴 줄 아는 마음으로 귀 기울이세요. 윤근 자신의 여정에서 진정한 치유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각난 부분들을 통합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수년 동안 자신의 꿈, 환상, 비전을 기록했습니다. 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불안감은 하나의 문과 같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하나의 단서입니다. 모든 불편함은 더 깊이 들어가라는 초대입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은 이 초대에 응할 건가요? 당신에게 잘못된 무언가가 있다는 오래된 이야기를 버리고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려 한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받아들일 건가요? 통제하려는 욕망을 의미를 찾는 욕망으로 바꿀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기분뿐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까지 결정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불안은 기분이 좋고 나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해질 것인가, 조각난 채로 남을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깨어날 것인가, 계속 잠들어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 것인가, 강요된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융은 이 선택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개별화라고 불렀습니다. 전체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고 고유한 방식으로 전체와 연결된 가장 깊은 의미에서 개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불안에 대한 진정한 해독제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의미의 존재입니다. 불편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통과해야만 찾을 수 있는 빛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시작하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불안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가 바뀝니다. 당신을 쫓는 괴물에서 당신을 인도하는 동반자로 바뀝니다. 극복해야 할 증상에서 존중해야 할 메시지로 바뀝니다. 당신의 적에서 자기 발견의 여정에서 당신의 동맹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까지 왔다면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당신의 불안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에게 잘못된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무언가 옳은 것이, 진실된 것이, 진정한 것이 당신을 통해 표현되려고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이 진실을 알았으니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불안을 물리쳐야 할 적으로 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라야 할 안내자로 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도망칠 수도 있고 마침내 마주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일부를 계속 부정할 수도 있고 온전해지기 위한 신성한 과정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특별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내면의 변화를 위한 여정에 전념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동참하세요. 여기서 공유되는 모든 영상, 모든 생각은 개별화의 길 위에 놓인 디딤돌이며 표면 너머로 나아가 진정한 당신이라는 숨겨진 보물을 찾도록 하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무엇을 배웠나요? 불안은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나요? 당신 안에 어떤 부분들이 귀 기울여 주기를 바라고 있나요? 당신의 목소리가 누군가를 깨우는 데 필요한 바로 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온전함을 추구하는 영혼들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찾고 있는 변화는 당신이 내면을 들여다보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걷고 당신이 잊었을 때 당신의 강인함을 일깨워주고 진실을 향한 모든 발걸음을 축하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채널 구독이 아닙니다. 당신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 바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에 대한 약속입니다.